안녕하세요. 자기계발과 진로설계 13주차 이미지 메이킹과 면접 광법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정 만들기 훈련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어떤지 한번 나의 표정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표정 만들기 훈련을 해볼까요?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찾으며 미소를 생활화합니다. 네, 우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표정이 굳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미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 같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계속 어떻게 표정에만 신경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미소가 돼야 되는데 저는 아직 모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한번 우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제대로 잘 웃는 방법을 익힙니다. 세 번째로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눈매 만들기 연습을 합니다. 한번 앞에 손거울 같은 거를 놓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기찬 표정을 위해 얼굴 근육을 올려줍니다. 운동 순서는 눈썹, 먼저 눈썹부터 올려주십시오. 눈, 미간, 볼, 입술, 턱. 그래서 표정을 이렇게 스마일하게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하셨나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눈썹, 눈, 미간, 볼, 입술, 턱. 네. 갑자기 근육이 막 위로 당겨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전 하루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화가 나거나 불만스러울 때는 심호흡을 하고, 화가 날 때 후 하고 심호흡을 하고 매직 워드 사용하기 아예이오를 크게 반복합니다. 아예이오우. 이거 너무 좋죠. 인간의 얼굴에는 80여 개의 근육이 있어 7,000가지 이상의 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보기 좋은 표정을 찾아내어 반복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이 표정을 가장 스마일하게 지을 때가 언제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진 찍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자꾸 찍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좀 편안하게 이제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부러 순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긴장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으니까. 근데 미리 연습을 해서 표정을 만들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매너입니다.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혼자 생활을 영위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 간의 교류와 접촉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 예,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것을 예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에티켓 또는 매너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불편이나 폐를 끼치지 않고 편하게 하는 올바른 예절이라 할 수 있고, 이런 예절의 기본에는 인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인사는 인간관계에서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으로 관계에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의 구실을 한다. 여러분 인사 잘하고 계시나요? 요즘에 선거가 아주 코앞에 나와서 계속 뭐라고 해야 되죠? 노래소리도 들리고 막 이렇습니다. 그럴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인사인 것 같아요.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인사를 안 하니까 나를 무시해. 그래서 저 사람 뽑지 않겠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 예의, 에티켓 이런 걸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첫 번째 단계, 기본적인 인사의 자세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사해야 할 상대를 향해 선다. 몸의 방향,
상대방을 정면으로 향하고 시선은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며 상대의 정면을 향한다. 여성은 오른손을 위로 한 공수 자세, 남성은 지그시 주먹 쥔 손을 바지 옆선 재봉선에 붙이는 것이 좋다. 발 뒤꿈치를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앞부리를 V자로 벌린다. 네. 똑바로 선 자세죠. V자로 선 자세에서 여성은 오른손을 위로 한 상태로 마주 잡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남성은 옆주름에 있는 바지 주름의 옆주름에 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이고 편안하게 상대방을 응시하고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슴과 등은 자연스럽게 펴고 어깨에 힘을 뺀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게 힘을 뺐는데도 자꾸 들어가잖아요. 긴장하게 되면. 어려워요. 뺀다는 게. 두 번째 단계로는 상대를 부드러운 눈으로 보면서 상황과 적절한 인사말을 한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절하게 인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단계, 상체를 정중히 굽힌다. 머리, 등, 허리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상체를 굽힌다. 각도는 상황에 따라 약 15도, 30도, 45도로 굽힌다. 상황이니까요. 턱은 아래로 약간 당긴 듯하게 턱을 나오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래를 향하며 미소를 유지하도록 한다. 네, 목을 좀 당겨서 미소를 짓고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허리 등은 일직선으로 펴고 그 다음에 눈은 15도나 30도 정도로 굽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4단계 숙였을 때 약 1초간 정지한다. 그리고 5단계 숙일 때보다 속도를 천천히 하여 상체를 든다. 6단계 똑바로 선 후 눈 마주침과 스마일, 시선은 상대의 미간을 본다. 네, 상대를 볼 때 너무 뚫어져라 보면 또 그러니까 상대의 미간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면접 보러 갈 때 면접관이 한 3명, 4명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거 어느 분한테 눈 마주침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질문을 하신 분과 먼저 눈 마주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할 때, 답변할 때에는 그분에게 말한 다음에 다른 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시선을 마주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연습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 지도사나 뭐 이런 거 면접 볼 때는 이제 한 3명, 4명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도 면접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3명씩, 4명씩 최소 4명 정도. 그래서 면접관이 3명, 그 다음에 면접 보는 사람 한 사람 앉아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눈 마주침을 한다거나, 그리고 질문에 대답하는 자세, 표정, 이런 것들을 연습하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너무 자신만만하게 했다가 떨어졌었어요. 이것도 자신만만해도 이건 또 문제예요. 그쵸? 네, 참 어려워요. 상대방에게 맞춘다는 것은. 세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정보, 의견, 감정을 주고받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이라고 하고 공통되는 혹은 공유하는 라틴어로 커뮤니스에 유래되어서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면 누군가와 나누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표정, 목소리, 말투, 제스처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언어적인 거는 네, 언어적인 거 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해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언어적 포장과 함께 비언어적 전달 방법에도 신경을 써야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지당한 말씀이죠. 언어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목소리나 말투, 제스처 같은 것들이 사실은 언어적인 것보다 비언어적인 게 전달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도 먼저 시간에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의 5가지를 보자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충분히 생각한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경청하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거 좋죠. 충분히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의 의문이나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한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말할 때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속도는 적당하게 말한다. 말을 빨리 하는 게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말할 때에는 천천히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천천히 말한다고 해도 사실은 속도가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감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 요즘에는 전화 통화할 때 보면 녹음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녹음했던 것들을 전화 통화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내 목소리 스타일을 한번 챙겨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일부러 어색하게 앉아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인위적인 것 같고 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잘 내 목소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전화 통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음이 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내 말톤, 내 목소리에 이런 변화,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러닝을 하거나 전화 통화했던 것들을 내용을 다시 확인하려고 들을 때 이거 내 목소리 맞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 목소리가 맞더라고요. 자꾸 들으니까 그게 내 목소리더라고요. 근데 좀 어색했어요, 많이. 그래서 이거를 많이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내 목소리에 나도 익숙해져 있고 또 거기에 내 목소리에 어떤 부분들이 더 가미가 되어야 될까? 자신감이 없나? 아니면 너무 빠른가? 아니면 너무 느린가? 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대화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때 좀 속도에 대한 부분이나 말하는 부분을 조금 조절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제스처와 말로써 상대와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은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로 노력해 보시면 좋겠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나누고 있죠. 그 다음에 스피치입니다. 스피치, 다수의 청중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정보를 말로 전달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형식에 호감을 주는 스피치. 남자는 여자는 솔음이 경쾌하다고 하죠. 그래서 남자는 미 정도라면 여자는 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기본 연습을 그렇게 밝게 해 놓으면 그래도 어디에 가서 좀 목소리 톤을 밝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야 지루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편안한 자세와 밝은 표정의 대화로 쿠션 언어, 죄송합니다만 어려우시겠지만 실례하지만 등에 사용하면 더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거 약간 네. 갑자기 비행기 탔을 때가 생각납니다. 유머와 칭찬을 곁들이는 칭찬 화법,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반감을 없애고 존중하는 느낌을 주는 청유형.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함께 도와주시겠어요? 이런 청유형.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나를 주어로 하는 I 메시징의 대화법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I 메시지 화법, 부정보다 긍정의 화법, 명령형보다는 청유형 화법, 쿠션 화법, 두 가지씩 화법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나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아이메시지를 섞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는 부분들로 하시면 아주 조금 더 원활하게 스피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대중 앞에서 내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잘 들리는가? 발음이 정확한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돼요. 발음이 자꾸 무너지면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 발음의 상태가 상대방이 잘 듣고 있는가? 또 잘 전달이 되고 있는가? 요즘에 이제 그 노래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뭐 미세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스 트롯 뭐 이런 게 많이 미스터 트롯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 그 가수가 노래 전달할 때 이 발음이 잘 전달이 되는가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스피치를 할 때 내가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나 혼자 웅얼웅얼웅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잘 가는가. 그래서 나 메시지 합법으로 하는데 순화되고 상대방을 배려한 합법이다. 그래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매너의 출발점이다. 나의 시각에서 대화, 산에 쓰레기를 버리면 산이 아파요 등의 이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 메시지 화법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부정보다 긍정의 화법을 많이 써라. 건물 바깥에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있어야 처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담배 피우실 분들은 밖에 가서 피세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또 그냥 저는 시간이 바쁘니까 못 도와드려요. 그냥 얼른 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서류도 없이 이건 처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류가 있어야 처리됩니다. 그래서 부정보다는 긍정의 합법을 써라. 그리고 명령형보다는 청유형 합법을 써라.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하십시오. 해주시게 그러니까 뭐 하십시오 이렇게 보다 요거는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괜히 기분이 좋죠. 나에게 청유하는 부분들로 들리니까. 그리고 쿠션 합법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이런 등의 저는 이 합법은 많이 안 사용해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네. 우리가 어떤 직종에 있든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신뢰하는 대화의 관계, 스피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음, 어,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스피치, 여러분 수업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다녀오시는 거는 미리미리 다녀와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처음에 죄송합니다만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갈식 화법. 결론부터 말해서 상대방의 궁금증을 풀어준 후 부연 설명하거나 이해하게 한다. 예.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또 스피치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할 때 막 구구절절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되게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뭐가 화가 났냐 하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끝이 없어요. 10분을 들어도 어디가 화가 난 부분인지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랬을 때 차라리 앞부분에 딱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힘들었어. 아니면 이런 부분을 원해.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하고 먼저 원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이유는 하고 이렇게 풀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할 때도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이제 수업할 때도 보통 보면 나의 기분 상태는 어떤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나는 기분이 몇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래서 두 갈씩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다 사람마다 다르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갈씩 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상대방이 그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뜻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퍼스널 컬러. 퍼스널 컬러는 자신의 피부색이나 눈동자색, 헤어색, 얼굴형, 체격, 인상 등을 고려한 이미지 색채와 심리 상황, 건강 상태, 라이프 스타일 등의 내면을 이미지를 통한 개인의 고유한 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컬러에 요즘에 아주 유행처럼 다가오죠. 퍼스널 컬러. 나의 퍼스널 컬러는 뭐지? 막 이렇게 이제 많이 묻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 시스템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어울리는 컬러와 어울리지 않는 컬러를 분석, 구분, 진단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 세계의 조화를 이루는 생기 있는 그리고 활기차 보이는 개개인의 컬러를 알아보는 것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직접 그거는 해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는 이런 색이 잘 어울리지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퍼스널 컬러에서 제가 요즘에는 퍼스널 컬러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입는 색이 하늘색 결 을 많이 입었어요. 그전에는 주황색, 분홍색 계열을 많이 입었었고요. 음, 그런데 제일 안 어울리는 컬러, 황토색이요. 완전 황토색 입으면 완전 사람 죽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컬러가 사람의 이미지와 또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퍼스널 컬러는 무엇인지 또 안 어울리는 색, 최대한 어울리지 않는 색을 배제하고 조금 사용하면 조금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조금 더 온유해 보이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 볼 수 있다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이 착용한 의복이나 신분, 지위, 지식, 성격, 가치관, 신뢰감, 능력, 친절도에 등에 평가한다. 그래서 TPO, 타임 플리스 오브젝트 법칙에 맞는 옷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맞는 그다음에 장소에 맞는 플레이스죠. 그래서 시간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어떤 목적으로 옷을 입을 것인가 뭐 너무 편안한 걸 추구하다가 보면 또 장소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예의하고 또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옷을 착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서 면접 볼 때는 특히나 더 그렇죠. 어떤 면접에 따라서 또 그 뭐라 해요 옷의 태도 이런 것들을 입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면접 보러 갈 때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음, 잠바 뭐 이런 거는 안 입게 되죠. 입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단정하게 즉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분위기에 맞게 옷을 착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표정이나 매너,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에서 스피치, 또 퍼스널 퀄리까지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보여지는 외향적으로 느껴지는 또 풍겨지는 내적 이미지,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내 거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되어 있어야 어디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